쇼미 제이왑쌤이요. 오늘은 Q&A 시리즈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학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구독자님 중에서도 좀 궁금해 하셔가지고 최근에 구독자 늘어서 정말 좋습니다. 구독자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제가 운영하는 학원만의 차별점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수업 중심의 인풋보다는 아웃풋 중심의 수업을 지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은 백업 파일로 제작을 해요. 물론 칠판 수업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백업 파일로 제작하는 이유는 친구들이 우선은 수행을 하죠. 여러 가지 수행을 해요. 지문을 외우는데 구슬 플로우를 따라가지고 입으로 외운다든지 아니면 워크북이나 여러 가지 동영 모의고사를 풀음으로써 이제 틀린 것들을 그때그때 확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백업 파일로 제작을 해놓고요. 그리고 장소 구애 없이 어디서라도 그 지문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방식은 친구들이 그 지문의 개괄적인 설명 혹은 지문에 대한 설명이 들은 후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문을 구술로 익히는 여러 번의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구술 내신 플로우라고 하는데요. 단계에 맞춰서 이제 구술 플로우대로 지문을 익히는 과정을 겪고 시험 2주 전이죠. 이제 오늘이 2주 전인데요. 이번 주서부터는 워크북과 동영 모의고사로 이제 문제를 확인하고 그리고 학생들마다 개별적으로 부족한 시험범위나 많이 이해가 안 됐던 혹은 놓친 부분을 이제 메꿔주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제 2주 남기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피드백으로 맞춰서 하죠. 그래서 이제 지향하는 수업은 뭐냐? 우선은 아웃풋 중심의 수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 개개인마다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학생 개인별로 이렇게 맞춤 수업을 조금 지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방식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셨는데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제 학생들이 구슬 플로우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가기 전에 이제 우선은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슬 플로우로 이제 한 2주에서 3주 동안 해당 지문, 범위 지문들을 익히는 과정을 합니다. 그 익히는 과정은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해석하고 그리고 입 영작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장을 외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이제 동영 모의고사나 워크북으로 이제 친구들이 안 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제작한 여러 가지 수업 동영상으로 부족한 부분도 메꾸고 그리고 제가 피드백을 개인적으로 줘서 학생 개개인의 맞춤 수업을 지향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숙제량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했는데 사실 적진 않죠. 적진 않고 제가 추구하는 바가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와서 이제 저희 학생들을 보면 한순간도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 자체도 본인들이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여기서 와가지고 지문을 정확하게 익히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정량의 워크북이나 문제를 푸는 것들은 이제 학원 수업 시에 반 정도는 하고 보내거든요. 그 속도를 따라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을 집에서 메꿔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집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앞쪽 부분이 확인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워크북을 통해서 본인이 집에 가서 한번 리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중시하는 건 뭐냐면 그냥 내용 위주의 파악의 문제는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공도 문제를 내는 걸 전공한 사람인지라 내신 기간에 그래도 수준이 조금 그래도 그 학교 기출보다는 수준이 높은 문제들을 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학교 기출에 가장 흡사한 문제를 주려고 합니다.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수업에서는. 그래서 숙제량이 적진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시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저 확인하는 문제 정도의 문제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 게 쉽지는 않아요. 허나 그 문제 하나로 내용이 조금 정확해지기도 하고 오답을 하는 과정에서 지문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야 1등급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수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은 어떻게 관리하냐. 이제 성적이 안 오른다라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친구들 공부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공부의 절대량이 부족한데 공부를
기준점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이제 기준점을 안 하고 점수를 올리려는 거는 제가 보기엔 본인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절대량을 높일 수 있을 만큼 과제와 학습량은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못 견디고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학생들이 공부를 덜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사실은 개별적으로 본인의 실력이나 아니면 본인의 과제 집착도가 학교의 시험 범위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급 수준의 문제와 학교 동형 모의고사, 동형 기출을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들은 본인 수준에 맞는 문제를 차차 맞출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별 맞춤이 지금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들에게 더 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그냥 수업 위주의 수업을 듣게 하시면 사실은 우리가 병풍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리만 채우다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안 될 테고요. 그래서 개별 맞춤 수업으로 이 친구들이 맞출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공하고 그리고 공부량의 절대치를 높여주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선 타협이 없어요. 절대치를 높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본인이 못하겠다. 그거는 타협은 없습니다. 그럼 점수는 못 올려요. 영어는. 그래서 조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편이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본인한테 확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나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버텨보자 라고 하는 게 저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느끼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기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견뎌낸 친구들은 항상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교재는 어떤 걸 쓰십니까? 라는 마지막 질문 대답해 보겠습니다. 교재는요, 제가 쓰는 교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서 구입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체 제작하거나 혹은 제가 학교 기출에 가장 잘 맞는 문제의 유형이나 변형 문제를 구매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내시는 선생님들께 구매를 하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조금 필요하고 고등학생한테는 양질의 문제를 풀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문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양질의 문제를 풀고 그 지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주는 게 사실은 미래가 있다라고 하죠. 내신 점수에서 오를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내신 한 달간 이제 지문을 외우는 과정은 학생 참여 위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안 되는 부분을 찾는 문제는 학교 기출에 가장 적합한 문제를 주고 그거보다는 살짝 어려운 문제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궁금함이 풀리셨을까 싶네요. JYP 영어학원의 Q&A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궁금하신 것들이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쌤이었어요.